오전과 멤버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네. 새로 오신 분들 조금 추가됐고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냥 새로운 진행 방식, 원칙, 이야기 잠시 드리면서 안내 분위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및 정보 말씀드릴게요. 패널 수에 비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대대적으로 패널분들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패널들의 발언을 서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발언을 우선으로 드리겠습니다. 각 패널들 최초 1회 발언, 모두 발언, 최초 1회 발언 이후에는 발언 희망자에게 기회를 드리는데, 동시에 희망할 경우에 내용상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가급적 학생 패널에게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맞아. 발언 횟수하고 누적 시간을 카운터합니다. 발언 횟수가 적고 누적 시간이 적은 분에게 우선 기회를 자동. 너무 긴 발언이나 잘못 말했어. 같은 주장을 강변하고 되풀이하는 경우에는 사회자의 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제 발언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누적하여도 발언 기회를 드리고요. 오전을 보면 학생들이 서고를 받지만 부산 학부모가 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더 할 수 있게 보장하는 차원이니까 더 많이 해주면 돼요. 두 번째로 가급적 쉬운 말로 주장이나 설명을 펼쳐주시고요. 오전에는 대충 물어보니까 어렵다 뭐 이런 반응은 없었어요. 대부분 다 이해하기 쉬웠다고 하고요. 토론자들이 쉽게 설명하게 달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1학년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랄게요. 세 번째, 토론의 근본을 좀 생각해 주시고, 상대 패널을 이기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대립적인 입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문제를 가장 좋은 답을 찾아나가는 것에 근본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상대를 말발로 불러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논리로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내서 상대 패널이든 우리 전체의 청중이든 설득하는 데 그런 목적이 있음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주장 중에 부분적으로라도 동의가 되는 부분들은 동의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토론 중간에라도 입장이 변화하는 것이 가능한 토론이니까 중간에 입장 변화가 있으면 입장 변화 하시고 왜 입장이 변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토론하고 남는 것 없이 끝나는, 언젠가 하다 끝나는 TV 토론, 정치권 토론하고 좀 다르게 생산성 있는, 남는 것이 있는 아름다운 간접의 토론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떠들었고요. 중간에 이제 휴가로 들어오실 분이 있더라도 오후 토론 시간에 맞춰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청중들 중에 요청해 주신 분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중에 혹시 핸드폰이 띠링띠링, 이게 너무 주제가 이런데 오전에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불편이 있었다고 뭔가 띠링띠링 하거나 핸드폰을 하는 것들을 좀 최소화해 주시고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문을 너무 세게 닫아서 쾅쾅 소리가 들렸다는 게 있어서 참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뒷문, 옆문 이용하실 때 최대한 조용히 열고 닫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호흡 토론은 전자기기에 관련된 토론입니다. 보다 정확히는 전자기기, 뭐 헤어드라이기도 전자기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보다 정확히는 우리 학교 초창기부터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동의했던 몇 가지 지점을 제가 확인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친밀, 소통에 방해가 되는 전자기기를 멀리하자. 그런 취지가 좀 있었죠. 두 번째, 단대학교는 TV 시청을 하지 않아요. TV 시청 등의 대중매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거나 중독되는 것을 경계하자. 세 번째, 컴퓨터 게임처럼 기계와 노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겉하고 주위 사람들과 노는 것이 훨씬 건강하다는 것에서 출발된 취지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들과 관련된 전자기기 관련 규칙들이 있었는데, 대략 2010년 정도를 기점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각종 전자기기,
또 거기다가 스마트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기기들이 출현되면서 혼란이 가중됐어요. 이전보다 편의적 기능들이 늘어난 기기들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어요. 또한 시대착오적인 규칙이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이르러서 2010년 이후에는 대략 보면 3, 4년에 한 번씩은 좀 큰 토론을 거쳐왔던 것 같아요. 학부모 대토론회든 가족회의의 아주 긴 토론이었든 3, 4년에 한 번씩은 거쳤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론이 이에 관한 토론입니다. 오전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운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준비팀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이 주제는 찬반 양론으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의 조합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주 세부적으로는 대략 10가지 정도의 입장으로 구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세부적으로 접근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크게 5가지 입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칠판에 있는 대자보를 보시면 5가지 입장이 구분이 되고요. 이에 따라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죠. 자, 토론자들과 청중들의 편의를 위해서 5가지로 구별되는 입장을 대자보에 붙이고 각 토론 패널들은 크게는 찬반 양론으로 자리하였으나 지금 찬성이에요. 그 전자기기 사용의 찬성, 전자기기 사용의 근본적인 반대 정리하였으나 그 안에서 또 다른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5가지 입장 중에 가장 가까운 입장의 번호를 선택하고 표시함으로써 이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기 쉽게 표시하자고 장치를 마련했고요. 지금 그래서 각자의 패널 앞에 숫자가 있는 판이 있어요. 네. 이 판이 현재의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 추가되는 점은 대자보 오른쪽에 우리가 정하는 규칙을 중등과 고등이 별도로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별도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과 아니다, 모든 중고등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나뉘기 때문에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는 별도로 별표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전부 다 같이는 하트 표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조합이 2-하트, 2-별, 1-하트, 4-별, 어쨌든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중간에 토론 중에 생각이 바뀌시면 그냥 슬그머니 바꾸시면 돼요. 근데 중간에 자기 발언 기회를 얻으셨을 때 나는 원래 이랬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매직을 이용하셔서 중간에 수정하시면 되고요. 보호 토론은 토론의 양상이 난맥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작 발언, 모두 발언을 듣기 전에 오전에 있었던 그 설문조사 결과를 들으면서 지금 기본 양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감을 좀 익히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1차 발언을 듣고 설문조사 결과 브리핑을 들었는데 오후는 이것부터 하고 감을 좀 익혀서 바로 토론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팀에서 설문조사 결과 브리핑을 해주겠습니다. 네, 토론회 준비팀입니다. 저희가 3월 초반에 토론회를 하기에 앞서 간대학교 학생들은 전자기기와 매정 규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91명의 학생 중 86명의 학생이 설문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에 전자기기 규칙에 대한 여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기기 여론조사의 첫 번째 질문에는 이제 위에 전면 허용, 조건 허용, 스마트 기기를 배제한 허용, 현안 유지, 규제 강화 이렇게 5가지 방안 중에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전면 허용은 핸드폰이든 뭐든 조건 없이 규제 없이 그냥 다 풀자 이런 거고요. 조건 허용은 시간, 공간, 주말만 하자거나 아니면 기숙사에서만 하자거나 이런 것에 대해 제약을 두고 허용을 하는 거고요. 스마트 기기를 배제한 허용, 이제 이거는 스마트 기기라는 것도 있지만 일단
기기가 그 기능에만 충실한가? 만약에 통화를 한다 하면 통화의 기능만 충실한 스시폰, 그리고 노래를 들으려면 그 노래 듣는 그 기능에만 충실한 MP3, 아니면 전자사전이면 그 사전 찾는 거와 노래 듣는 거 이 두 가지에 충실한 전자사전만 이렇게 사용하는, 그것만 허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현안 유지는 지금의 규칙 그대로 하는 거고, 규제 강화는 지금의 규칙에 데스크, 아이팟 등의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핸드폰을 푸는데 뭐 핸드폰을 금지하는데 데스크, 아이팟 등의 스마트 기기도 와이파이 되는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금지를 하자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규제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방안 중에 본인의 입장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전체 학생의 결과를 보면은 조건 허용을 하자는 입장이 46명으로 53.5%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습니다. 마냥 다 풀거나 막기보다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두어 기숙사에서만 사용하자거나 주말에만 사용하자는 의견이 많았고요. 스마트 기기를 쓰는 대신 게임은 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면 허용도 19명으로 22.1%가 있었고, 현안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입장도 12명, 14%로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중등과 고등의 차이가 약간씩 보여요. 그래서 12명이 현안 유지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중등 안에서 나왔고 단 2명이 고등 안에서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중등은 조건 허용 현안 유지도 10명이 나왔는데 고등은 조건 허용이 거의 압도적인 모습이고, 대표적으로 3학년과 4학년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3학년의 설명 결과를 보았을 때 조건 허용과 현안 유지의 입장을 가진 학생이 5명으로 같았어요. 네. 근데 4학년의 설명 결과를 보면 전면 허용이 3명, 조건 허용이 14명으로 되게 다수의 여론이 전자기기를 허용하는 방향의 개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에도, 여론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전면 허용 4명, 현안 유지 4명에 비해서 조건 허용을 하자는 여론이 67.4%로 특히 많았던 여학생에 비해서 남학생의 여론은 전면 허용도 15명이고요. 조건 허용도 17명. 그래서 이거에 조건 허용과 전면 허용의 비중이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타 의견은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 전자기기 규칙을 중고등 분리한다면 이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이 생긴 이유가 이제 작년 2학기 때 규칙 없는 주관을 지냈던 당시 중등이 전자기기 사용을 조절하는 능력과 의지가 부족해 보이고, 생활의 많은 부분을 전자기기 사용을 통해 보내는 모습과 그로써 생활이 무너지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고, 만약 개정을 할 시에 고등만 사용하자 등 전자기기의 규칙을 중등과 고등 차별해서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 안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의 여론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의견은 고등에서 나온 의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설문 결과도 중고등의 차이가 확실히 보였어요. 그래서 학년별 설문 결과를 봤을 때도 1, 2, 3학년 중에 이걸 찬성하자는 의견이 반대하자는 의견보다 많은 학년이 없었고, 딱 봤을 때도 반대가 76.6%, 찬성이 19.1%로 반대가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고등은 찬성이 약간 앞섰고, 그래서 전체 여론에서도 반대하는 쪽이 약간 더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영 화이팅! 네, 계속해서 부모님 설문과 규칙 돌아보기에 대한 평가에서 5분 얘기 해주세요. 아까 1부에서 설명드렸던 학부모 여론을 조사했던 설문지 내용을 다시 한번 그 전자기기 것만 공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간디학교의 전자기기 규칙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에 전체 응답자 67명 중 전면 허용 0명, 시간 장소의 조건 하에
허용 12명, 12%, 스마트 기기를 배제한 허용 14명, 현규칙 유지 22명, 규제 강화 4명, 부터 1명이라는 응답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항목을 왜 선택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주신 분이 계셔서 얘기를 하자면은 시간 장소의 조건 하에 허용하자는 그 내용을 선택한 응답자는 사용 시간을 정하고 사용 후 선생님께 반납해서 선생님이 부과하시는 걸로 했으면 한다. 그래도 학생들은 전자기기를 자발적으로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 디자인 작업을 할 경우 특정 디자인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 작업 조건이 갖춰진 개인 노트북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을 했으면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전면 금지를 선택한 응답자는 스스로의 삶의 시간의 무게를 학생 시절의 생것의 상태로 느껴봤으면 하고 정말 전자기기가 없으면 안 되겠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으면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배제한 허용을 선택한 응답자는 아이가 집에 와 있는 동안 전자기기에 충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만이라도 전자기기에서 좀 피해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음악만 나오는 저가의 mp3 정도만 허용을 했으면 한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 외에 다른 기타 의견 중에서 아이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전화 문자가 되지 않는 스마트 기기는 되고 고장이 나서 전화와 문자가 되지 않는 금기의 핸드폰은 금지시켜서 비싼 돈 들이면서 새로운 기기를 사게 되는 그런 융통성 없는 방식은 좀 별로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전자기기 규칙을 중고등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찬성이 10명으로 18%, 반대가 40명으로 75%가 있었습니다. 부모님 설문은 여기서 끝났고요. 작년 2학기 때 규칙을 들어보기 했었던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전자기기를 허용하자라는 사람들의 의견이고요. 규칙을 들어보기 주간 동안 학교 안에서든 외부에서든 쉽게 연락을 할 수 있어서 편했다. 그리고 집과 학교를 오갈 때 차를 놓쳤을 때 연락이 쉬웠다. 기숙사에서도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숙제를 할 수 있었고 전체적인 생활이 편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자기기를 반대한다는 사람들은 기간 동안 공적인 자리에서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많은 불편을 겪었다. 그리고 아침 열기, 청소 등 함께 약속한 시간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핸드폰이 없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고 노트북의 경우 빈부격차가 크게 느껴졌다. 다들 너무 게임만 했고 자제가 불가능해 보였다. 한 달 동안 적응이 되면서 핸드폰을 보는 빈도수가 늘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준비팀에서 이 브리핑 준비도 되게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브리핑 잘 들었고요. 오후 토론은 90분간 진행한 뒤에 10분 휴식을 가질 거니까 좀 집중에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오전에도 그랬는데 이 브리핑 자료가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들이 많은데 토론 중에 논리나 주장과 좀 연결되는 사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패널들의 기본 입장을 먼저 한 번씩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주고받고를 시작을 할 텐데요. 오전과 마찬가지로 기본 입장의 시작을 학생들이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이가 짧으면 같은 팀에서 연달아 가고 길이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현행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의 변화를 요구하는 전자기기의 찬성 입장에 있는 사용 찬성 입장에 있는 쪽에서 먼저 시작해 주셨습니다. 이거 네. 준비해온 걸 처음부터 다 얘기하셔도 되고 중요한 것 한두 가지 먼저 시작하고 또 이따가 이야기하셔도 되겠어요? 일단 저희는 이제 의견을 맞췄는데 저희는 일단 조건 허용을 찬성하고 그 규칙 되돌아보기 때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저도 꽤 많이 봤었고 그것 때문에 뭐 전면 허용은 동의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수업 시간이랑 공적인 자리를 제외한 여가 시간, 자기 쉬는 시간에는 사용을 자유롭게 하지만 사용하려는 공간 안에 누가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한다. 이것은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수업을 하고 있다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데 만약 허락을 받았는데 누군가 불편을 느꼈을 때는 경고를 쓰거나 도가 지났을 경우 고발을 해 학생의 일주일 보관 벌칙을 적용시킬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휴대폰을 동의하는 이유가 일단 다들 알다시피 일단 휴대폰은 전화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통이 편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휴대폰이 소통의 관절을 불러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반대로 생각하면 전자기기로 카톡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전화도 있는데 왜 소통의 단절이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애초에 얼굴을 이렇게 서로 맞대고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자기기로 하는 소통도 소통인데 왜 전자기기로 하는 소통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고 하는지도 그거 의문이 있어요. 두 번째로 휴대폰에 의지하게 되면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만 찾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저희 학교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인터넷은 휴대폰 말고도 장난실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실제로 휴대폰보다는 컴퓨터로 더 정보를 많이 검색하는데 그런 이유를 따지자면 애초에 전산실까지 금지를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개인이 그 정보에 진짜로 관심이 있었다면 정보를 찾아보는 것 말고도 자기가 직접 실험을 해보거나 책을 이용해서 더 찾아볼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충 이런 게 있고 더 보시자면 상상 발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장해 주셨다고 해도 돼요. 지금 조금 흥미로운 점은 전자기기 사용에 찬성하는 측이고 반대하는 측인데 기본 입장이 학생 패널만 보자면 전부 E-하트예요. 입장 선택이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근본적으로 찬성 입장이고 어떻게 해서 근본적인 반대 입장인지가 조금 드러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시작 부분이니까 전자기기에 대한 나의 근본적인 태도나 입장을 포함해서 상호 뭔가 차별점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한번 시작 발언을 해보도록 하시죠. 저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 기기의 사용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소외감과 위화감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다수에 끼어있는 소수는 극복하지 못하는 소외를 그대로 방치합니다. 또한 휴대폰을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좋은 폰을 가진 사람, 좋지 않은 폰을 가진 사람, 게임을 하는 사람,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 새로운 소외감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외감과 위화감은 나날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의 소외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왜 나한테만 그래 문법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외감과 위화감은 공동체의 큰 장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외는 줄여나가야 하는데 핸드폰을 사용하자는 것은 소외가 만연해 있는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감을 줄여나가야 함에도 새로운 소외를 만드는 선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만큼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진정한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네, 소외감과 위화감 좀 말씀해 주셨고요. 모두가 시작 발언해 주시죠. 저는 이제 휴대폰과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스마트폰이란 건 이제 기존 휴대폰에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서 편의를 훨씬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한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그 편의를 우리가 공동체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약간 거부하고 시대가 발전해 나가는데 그걸 역행해 나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개인의 다양성과 혜택 추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개인의 뒤바뀐 공동체의 철학이라는 이유로 약간 강요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학교 들어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자료 소개에도 보셨듯이 70%가 넘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쓰고 싶어 하는데 공동체의 철학이라는 이유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동체의 철학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추구하는 관심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